자, 계속해서 문제 2-2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2022년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무신고했다는 뜻이죠.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신고했다는 뜻이고, 2023년 2월 10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하고자 한답니다. 세무 1급에 이제 심심하면 나오는 게 이제 기한 후 신고로 나오고요. 가산세율은 신고 백성시 20%를 적용해 줘야 됩니다. 다음 자료를 메인 매수천표에 입력합니다. 분계는 생략입니다. 자, 요거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특히 세무 1급은 그 문제 요청사항이 한 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 2개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사항이 몇 개 있는지 그거에 숫자를 한번 끄어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단 전자 세운기산서는 모두 적정하게 작성, 전송을 하였고요. 미나미스는 16일로 하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입니다. 이 문제는 점수 만들려고 나온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수행할 곳은요, 메인 매수천표에 입력하는 게 첫 번째, 분계 생략하랍니다. 그럼 0번 작성해라 이 뜻이죠. 두 번째는 부가세 신고서에 작성을 하라니까, 자, 그러는 의미에서 회계관리에 클릭을 해서 자, 메인 매수천표 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수천표에 클릭하면은 메인 매수천표 그냥 입력을 하면 되죠. 자, 11월 30일자 보도록 합시다. 자, 11월 30일자 한번 거래 한번 읽어볼게요. 원재료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입니다. 하나 물산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전자 세무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입니다. 그렇죠. 전자 세무계산서를 발급받았다니까 51번을 해주면 돼요. 품목은 원재료, 공급가액, 세액 입력해주고, 코드는 하나물산이에요. 자, 해주고, 전자 입력해줍니다. 자, 분계는 없음을 하니까 0번을 해주시면 돼요. 자, 0번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2월 15일자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제품을 주식회사 3일 전자에 판매하고 전자 세무계산서를 발급하였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유형은 매출과세입니다. 품목은 제품. 공급 가액은 1,500만원, 예, 부가세 150만원이고요. 자, 3일 전자입니다. 전자 입력해주고, 자, 분계는 0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세무 1급을 이제 처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요거 왜 분계를 0번으로 하면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본래 이제 부가세 신고를 반영하는 칸은 여기 밑에 있는 이 전표 칸이 아니에요. 이 전표 칸이 아니고, 어디에 입력하냐면은 요 칸에 이제 입력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한 부가세 신고서에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계를 0번으로 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세 신고서 클릭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를 이제 클릭하면은요, 신고는 이제 2기 확정 신고 기간으로 돌려주고요. 물론 정기 신고로 해줘야 되죠. 왜냐면은 부신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래는 이제 과표명세에서는 신고 연월일을 2023년 1월 25일이 아니고요, 2023년 2월 10일로 해줘야 돼요. 원래는 이제 과표명세는 생략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실무에서는 신고 연월일을 2013년 2월 10일로 해가지고 신고 구분은 4번 이렇게 기한 후 가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원래 돌려주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자, 실무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가표명세 신고를 할 때는 이제 기한 후 가세 표준을 잡아주고 신고 연월일은 2023년 2월 10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가표명세에 대한 생략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답지에서는 이제 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자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어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작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제 기한후라고 이렇게 이제 뜨고요. 기한후라고 뜨죠. 뜨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메인 메시 점표에 입력했을 때 이제 반영이 되는 거라, 그런 의미에서 가산세를 입력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감면하고는 좀 그 과소 신고하고 감면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산세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비성실하고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했죠. 납부비성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관련은 올바로 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요거 두 개는 신고 안 했으니까 X가 됐죠. 근데 신고비성실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20%만큼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감면율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1개월 이내에 했기 때문에 요거는 10%만큼 감면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비가 50%만큼 또 이제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은 가소신고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가소신고는 1개월 이내 하면은 10%만 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이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는 거고요. 납부비성실은 앞에 부분까지 똑같이 만분의 2.2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납일수 16일만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신고 일반에 똑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50만원 넣어주고요. 자, 50만원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곱하기 이제 20%만큼 부담을 하죠. 10만원이죠. 거기에 1개월 이내에 무신고는요 10%가 아니고 50%만큼 적용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납부비성실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만분의 2.2로 하면은 하루당 110원의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거기서 곱하기 16일치로 하면은 이제 1760원 만큼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지연에 이렇게 해주고요. 당초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5일, 납부일은 2023년 6월 10일, 16일 나오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176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납부지연에 금액이 안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납부지연에 금액을 안 뜨는 경우에는 수기로 직접 계산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자, 신고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